그러면 이제까지 일하시는 건 어땠어요? 한국에서 일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같은 그 포워딩 회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그 분야잖아요. 같은 포지션이고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일단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거는 조금 프로세싱이 달라요. 한국에서 했던 거랑. 물론 이렇게 큰 틀은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같지만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뭐 일하는 뭐 프로세싱이 전부 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경험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저는 여기 와서 처음부터 이제 새로 일을 배워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되게 많이 바쁘고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 회사에 적응을 하고 문제가 없게끔 계속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어. 그러니까 사실 면접에 합격까지 하면은 정말 그 과정 또한 되게 길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사실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하고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환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환경이고 또 새로운 문화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A라는 회사 일했다가 B라는 회사 옮기면 그거에 따른 또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은 거기에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진짜로. 그러면 참, 내가 도전해보기 잘했다.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어떤 때가 있나요? 회사 생활 하면서. 네. 저는 딱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는 전 이미 이제 알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한번 사는 인생 도전해보자 생각을 해서 저는 멋지네요.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도전을 하고 도전해보자. 싶었고 근데 뭐 안 되더라도 안 되고 나서 후회를 하지도 않고 나서 나중에 왜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은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제가 진짜 많이 귀찮게 드렸지만 그 중에서 제일 물어봤던 거는 그래서 한국에서 여기서 이제 가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특히 이제 포워딩이나 제 쪽 무역 분야에서는 네. 쉽지가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당시에는 어떡하지?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거기에 제가 왜 100% 됩니다라는 말씀 못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그런 하고자 하는 열정이 좀 식어진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계속 끝까지 도전하면 뭔가 방법이 나오고 뭔가 스스로 또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언젠간 되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을 잡고 와가지고 내가 왜 못했을까라는 실패를 하기보다 차라리 뭐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라.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또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일단 떨어질 거니까 마음 비우고 하시라고 처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상심을 하게 돼요. 맞아. 그러면 막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열심히 달려서 끝까지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지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꾸로 그래 나 몇 번은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딱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럼 실전 면접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덜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덜 긴장을 하니까 내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내가 연습했던 것들이 더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몇 번은 떨어지니까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힘들지는 않은 과정이라는 거 알고 시작을 해야지 정말 힘든 상황 왔을 때 그래 그럼에도 이런 거구나. 맞아. 그렇죠. 네. 그렇게 잘 이해하셨, 제가 잘 말씀을 드렸네요. 네. 뜬금이, 그 말씀이, 뜬구름을 듣지 않고 현실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제가 맞아요.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어떤 학생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분은 이제 똑같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쉽진 않을 거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디자인 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30이 넘어서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을 말씀드리면서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도 그 다음 영주권까지 연결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 케이스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도 안 되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 케이스가 미국에서 첫 취업한 게 관광 비자로 들어가서 취업 스폰을 받아서 취업 비자까지 받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를 보고 그래 나도 관광 비자로 들어가서 해야지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절박했고 하고자 했고 가능은 해요. 근데 이 케이스만 보고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생각이 드는 게 그분한테도 오늘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자가 쉬운 나라는 어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근데 맞는 건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한국에서도 취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물론 다른 나라는 비자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도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 뭐 어디서든 취업은 쉽지는 않다는 거는 공통 분모잖아요. 근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질문들이 이렇게 막 올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외국으로 가려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취업난이 너무 심해서 외국을 생각해 보려고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제 해외 취업에 관심이 생기신 분이에요. 잘 모르는. 괜찮아요. 관심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잘 모르시는 거죠. 한국이나 외국이나 직업을 구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하기 어려워서 외국 갈래요. 이거는 일단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동감하시죠? 전 동감. 네. 도피성, 해외 취업을 도피성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와서 여기는 진짜 솔직히 밴쿠버에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뭘 느꼈냐면 그냥 도전을 하는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서버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게 나쁘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여기서 만약에 취업이 안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쪽으로 알아보고 알바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뭐가 됐던 간에 한번 도전은 해보자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선생님 도움 받아가지고 이력서를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도조차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되겠어? 그래서 그냥 알바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말 거의 대부분. 근데 되든 안 되든 사실 알바하면서 구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전공을 살려서 내 경력을 살려서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뭐 직업으로 뭐 사무직으로 오피스 잡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도전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저도 예.